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및 미용기기 개발 회사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인생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긴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결혼을 위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까지 포기했었는데 그 선택의 대가가 이토록 끔찍하고 더러운 배신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 처음 만났던 건 제가 지긋지긋한 사랑니를 빼기 위해 한 치과를 찾아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니는 정말 잘하는 곳에 가서 뽑아야 위험하지 않고 고생도 안 한다는 주변 동료들의 조언에 인터넷 후기를 뒤져가며 실력도 좋고 평판도 괜찮은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그 치과의 원장이 바로 조은철, 제 전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그는 친절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치과에 환자들이 꽤 많고 지역에서 평판이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함지영 씨, 이제 진료 시작할 건데 많이 긴장되세요? 네. 제가 치과 치료를 좀 무서워해서 이 마취 주사가 특히 무섭더라고요. 요즘 마취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안 아프실 거예요. 안 아프게 잘 뽑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겁먹은 저를 안심시켜주며 농담도 건네고 막상 발치에 들어가니 언제 그랬냐는 듯 엄청난 집중력으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신뢰가 갔고 간 김에 치과 정기 검진도 하면서 어금니 크라운 치료까지 그 병원에서 하기로 했죠. 그렇게 병원에 치료차 꼬박꼬박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전화도 아니고 개인 번호로 원장님께 문자 한 통이 온 거예요. 함지영 씨, 어제 신경치료한 곳은 괜찮으신가요? 많이 아파하시길래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조은철 원장. 그 연락을 받고 좀 의아하더라고요. 병원이 환자에게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나 싶어서요. 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환자가 적은 병원도 아닌데 세심한 애프터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치료까지 다 끝냈고 더 이상은 그 치과를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원장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고백으로요. 지영 씨,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직업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환자와 의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라고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히 싫지는 않았습니다. 젊고 젠틀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도 그 원장님과 따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치과 밖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일로 그는 늘 바빴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저를 만나러 왔고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그의 다정함과 지적인 모습에 저는 점점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오다가 8개월 정도의 연애 끝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일을 놓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미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발령 근무 신청을 해놨었거든요. 해외 생활을 전부터 하고 싶기도 하고 애초에 이 회사에 지원했던 것도 나중에 미국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서였습니다. 커리어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꼭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맘때 해외 지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결혼을 준비 중이었기에 그 기회는 포기하고 한국에 계속 남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에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전부터 계속 떠나고 싶어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남친을 많이 사랑했기에 그냥 여기 남아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죠. 제 말에 남친은 몹시 고마워하더라고요. 네가 많이 바랬던 곳일 텐데 미안하고 고마워. 자기가 뭘 미안하고 고마워. 다 내가 선택한 건데. 그래도 대신 네가 나를 위해서 포기한 것들 내가 결혼해서 평생 사랑으로 다 채워줄게. 남친의 말에 저는 조금은 아쉬웠던 마음까지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서요. 그리고 남친이 저에게 했던 그 사랑에 관한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남친은 다정다감하고 저에게도 정말 잘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서로 많이 아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저의 철저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행복했던 만큼 결혼하면 더더욱 행복한 꽃길만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면이 많았습니다. 연애와 달리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보니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 뒤에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그림자처럼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같이 살면서 남편을 가만 지켜보니 남편은 좀 심할 정도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당연히 핸드폰을 자주 보기 어려울 테고 저랑 연애할 때만 해도 그렇게 핸드폰을 자주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막상 같이 살면서 한 집에서 생활을 공유해 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잠시도 손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더군요. 뭘 그렇게 하느냐고 핸드폰을 쥐고 있느냐고요?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거면 저 사람이 핸드폰 중독인가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내내 핸드폰을 쥐고 있는 거였어요. 게다가 혼자 폰을 보면서 뭐가 좋은지 시시덕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은근슬쩍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 라고 물으면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핸드폰을 쓱 가렸죠. 아, 그냥 동창들 단톡방이라 치과의사 옆에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지 뭐. 되게 카톡을 많이들 하시나 보다. 바쁠 텐데. 단톡방 안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쉴 새 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모임도 많이 하잖아. 인맥 관리 차원에서 연락 꾸준히 주고받고 하는 거지. 남편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하곤 했는데 그런 여유로운 표정과 달리 손으로는 철저히 핸드폰을 가리거나 주머니에 넣으면서 절대 저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잘 때조차도 베개 속에 넣고 자거나 주머니에 넣고 잘 정도로 철통 보안이었죠. 핸드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남편이 서재방으로 쓰는 방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서재방 책상에 있는 노트북도 핸드폰만큼이나 조심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남편은 이건 자기가 업무용이나 연구용으로 써야 되는 거라면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고 아예 제 노트북도 따로 사주더라고요. 검색용이나 필요한 일 있으면 이걸 쓰라고 하면서요. 저도 집에서는 굳이 노트북을 쓸 일이 없기도 하고 남편이 치아 관련 연구용이라고 하니 따로 남편의 노트북은 건들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핸드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남편은 제가 다가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고 생각했기에 뭔가 계속 미심쩍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휴일에 청소를 할 겸 남편 서재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늘 닫아두었던 노트북이 그날은 열려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이 노트북을 쓰다가 잠시 화장실이라도 간 듯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서재 책상을 닦으려고 노트북 근처로 다가갔고 닦는 김에 노트북도 같이 닦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화장실 다녀온 남편이 질겁을 하면서 달려오더니 탁 하고 제 앞에서 노트북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노트북을 함부로 만져? 라면서 정색을 하며 화까지 내면서요. 저는 황당하고 어리둥절한 기분이었고요.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라 여기 청소하면서. 근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 아니, 지금 연구 자료 같은 걸 보고 있었는데 괜히 잘못 건드리면 날아갈까 봐 놀라서 그렇지.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제가 무슨 3, 4살 애도 아니고 컴맹도 아니고 남편 일한다고 노트북에 띄워놓은 연구자료를 함부로 지우거나 휴지통으로 버리기라도 하겠나요? 어련히 조심하겠죠. 남편이 저에게 보인 행동이 너무 과민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얼빠져서 쳐다보니 남편은 그제서야 멋쩍은 듯 그러는 겁니다. 아, 미안해. 실은 전에 우리 엄마가 청소해 주신다고 내 방 치우시다가 힘들게 준비했던 내 연구 자료를 실수로 날리신 적이 있거든. 그 이후로부터는 좀 이런 거에 예민해. 아, 어머님이? 그런 적이 있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놀랐지. 미안해, 자기야. 아니야, 괜찮아. 저기, 그리고 서재방은 내가 따로 청소할 거니까 안 들어와도 돼. 그리고 자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쉬어. 어차피 화요일에 이모님 오시잖아. 그렇긴 한데 이런 것까지는 안 해주시니까. 좀 안 하면 어때? 자기도 휴일인데 좀 쉬어. 그리고 이 방은 웬만하면 안 들어오면 좋겠다. 나 일할 때 방해받는 거 싫어해서. 그래 줄 수 있지? 남편의 부탁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 맞다나 과거에 어머님이 실수로 남편의 자료를 날리신 적이 있다고 하니 예민한 것도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남편의 행동이 허둥지둥하기도 하고 저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애써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 하며 지워버렸습니다. 미심쩍은 게 있었지만 굳이 그런 일들을 들춰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결혼 생활 후에 남편은 이랬습니다. 연애 때와 다름없이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묘하게 알맹이는 빠진 것 같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달까요? 게다가 집에서는 핸드폰이고 노트북이고 늘 끼고 살고 혼자 시시덕거리고 제가 모르는 비밀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른 척 하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계속 찜찜하게 마음 한구석에 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왜 이렇게 석연치 않은 기분이 자꾸만 드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감이자 본능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겨두고 외면하려 했던 남편에 관한 진실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제게 배달되었죠. 저는 SNS를 가끔 하는 편인데요. 자주는 올리지 않지만 그래도 간혹 데이트 사진이나 남편과의 사진을 한 번씩 올리곤 했죠. 그런데 그날 별 생각 없이 SNS로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에게서 SNS 메시지 하나가 도착한 겁니다. 좋은 철 아내분 되시죠? 이렇게 왔더라고요.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은 제 남편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저희 남편 이름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스팸이나 피싱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 싶어서 황당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고하고 무시하려는데 곧이어 도착한 메시지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분 단속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저기 씨 뿌리고 다니면서 병이나 옮기고 다니니까요. 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내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싶었죠. 저는 답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고민이 됐습니다. 이상한 낚시 메시지 같은데 여기에 답장을 해도 되나 싶고요. 그런데 제가 답장을 하지 않아도 잠시 후 메시지가 또 오더라고요. 저 조은철한테 성병 옮은 피해자입니다. 라고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답장을 했죠.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누구시죠? 이런 메시지를 왜 보내시는 거죠? 만약 사기나 피싱 같은 거면 신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뜸 제 남편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사진을요. 그걸 보는 순간 머리에 망치라도 한 대 얻어맞은 듯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아, 이건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뜨악했죠. 맞죠? 조은철 사진, 치과 의사고. 이 사진은 뭐죠? 그쪽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어요. 저랑 결혼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니 그쪽이랑 결혼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저한테 다시 연락 와서 그쪽하고 곧 이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안 맞다고요. 이혼한다고 하니 그 뒤로 몇 번 더 만났고 관계도 가졌습니다. 제가 조은철한테 속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 제가 성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조은철 말고는 관계를 한 적이 없거든요. 조은철한테 얘기하니 갑자기 저보고 욕하면서 걸레니 뭐니 저를 매도하더니 다시는 연락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요. 조은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 인간 겉으로만 젠틀한 척하지 사실은 완전 여미새에다 걸레짝이나 다름없거든요. 만났던 여자가 저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저는 뭔가를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여자는 갑자기 대화방에서 나간 건지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막힌 기분이 들면서 동시에 내가 그동안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그 찜찜함이 이런 거였나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핸드폰과 노트북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비번은 도저히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뒤져보기 힘들었고 핸드폰 비번은 제가 전에 우연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몰래 핸드폰이라도 보기로 했죠. 남편이 늘 핸드폰을 쥐고 다녔기 때문에 틈이 없었는데 하루는 회식 갔다가 술에 엄청 취해서 온 겁니다.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틈에 남편의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냈고 몰래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죠. 남편의 핸드폰은 정말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즉석 만남을 하는 어플들이 종류별로 깔려 있더군요. 저는 남편이 이런 어플을 이용하는 줄 꿈에도 몰랐는데 남편은 이런 어플을 통해 원나잇 상대들을 만나온 모양이었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그 여자랑만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자고 다녔던 겁니다. 게다가 카톡도 가관이었습니다. 여러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저 같은 치과 환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했듯이 환자들 중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따로 연락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게 결국 남편의 수법이었던 거죠. 와, 이 미친 인간의 수작질에 내가 넘어간 거구나 생각하니 혈압이 상승하더라고요. 저는 손을 벌벌 떨며 남편의 핸드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제 휴대폰으로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의 폰을 뒤지고 또 뒤지고 속을 끓여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나왔는데 거실에 있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뭐야, 자기. 언제 일어났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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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데 그 목소리조차도 역겨운 겁니다. 저는 어이없는 기분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들어 올렸고 남편도 몹시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그거 내 폰이야? 맞아. 남편은 화난 얼굴로 다가오더니 제 손에 들려있는 폰을 확 뺏는 겁니다. 제가 자기 폰을 다 봤다는 걸 알 텐데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가 더 화난 표정으로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도 기가 막혔죠. 그동안 핸드폰하고 노트북 내가 볼까봐 벌벌 떨더니 그 이유였어? 당신 진짜 가지가지 했더라. 남의 폰을 왜 뒤져봐? 뒤져볼만 했으니까.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잖아.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막 쉬더라고요. 이럴 거면 그냥 여자들이나 만나고 살지 나랑 결혼 왜 했어? 그런데 제 물음에 남편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명색이 치과 의사인데 그래도 결혼하고 와이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남편은 반성은커녕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걸렸으니 에라 모르겠다며 본성이 다 나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딴 이유로 결혼을 했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내가 뭐 당신을 대단히 사랑하고 좋아 죽겠어서 결혼한 줄 알아? 여자들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나마 내가 만났던 애들 중에서는 당신이 조건이든 집안이든 제일 나았어. 그래서 결혼한 거야.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 당신이야. 내가 그렇게 보지 말랬는데 기어코 이걸 봤네? 뭐가 이렇게 뻔뻔해?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보지 말라고 경고했잖아. 보지 말랬는데 당신이 꾸역꾸역 봤다가 결국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당신도 돈 잘 버는 치과의사 와이프. 그 자리에 만족했으니까 해외 근무 포기하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으면 됐잖아.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데? 라면서 도리어 큰 소리 탕탕 치는데 와,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온갖 여자들하고 불륜질하고 다닌 주제에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민망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제 손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알아온 내 남편은 과연 누구였을까 싶을 정도로 낯설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말도 안 나온다. 와이프 놔두고 양다리, 삼다리, 아니 문어다리로 온갖 여자들하고 바람 펴놓고 지금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이게 지금 당신이 인간으로서 할 소리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솔직히 당신 조건에 나처럼 젊고 능력 좋은 치과 의사? 이 정도면 결혼 아주 잘한 거야. 당신도 만족했을 테고. 그럼 당신도 어느 정도 모르는 척 덮고 사는 것도 있어야지. 비밀 없는 사람 있어? 이게 그냥 단순한 비밀이야? 까놓고 보면 남자들 다 이래. 나만 이런 것도 아니라고. 저는 그 뻔뻔하고 역겨운 태도에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아, 이건 대화 몇 마디 한다고 될 일도 아니구나. 이 인간은 그냥 기본 자체가 썩어 있었구나 깨달았죠. 그동안 잘도 연기를 했지만 지금 이 모습이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짓거리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애초에 저를 동등한 부부 사이로 본 것도 아니었어요. 만나던 여자 중 그나마 제가 나은 것 같아서 선택한 것뿐이었고 잘 나가는 치과의사 와이프 됐으면 이 정도는 감수하라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되나요? 저도 제 능력 충분한 사람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남편을 눈 감아주고 그냥 살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과 달리 이혼이라는 현실을 마주한다는 게 어쩐지 두렵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각방을 쓰며 저 혼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는 아예 남남처럼 지내면서요.
물론 몇 번을 생각해도 결론은 이혼이겠지만 그래도 제 선택에 후회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최대한 현명한 방법으로 끝을 낼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했죠. 그렇게 남과 다름없이 지내던 와중에 저는 또 하나의 어이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치과에는 제 동생 친구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동생 친구를 남편 치과에 취업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그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언니, 병원에 홍유진 실장이라고 3개월 전에 새로 들어온 코디네이터 있는데요. 아, 홍 실장? 저도 전에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자 좀 이상해요. 원장님하고 엄청 친한 척하고요. 막 원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척하는 얘기도 간호사들한테 종종 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뭐라고? 게다가 원장님 곧 이혼할 거고 자기가 이 병원 안주인 될 거라는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원장님이 사준 명품백이라면서 자랑하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저 그 얘기 떠들고 다니는 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언니한테 전화한 거잖아요. 경악을 했습니다. 이제 하다 병원 직원이랑 그런단 말인가요? 아니 어쩌면 애초에 밖에서 만났던 여자를 병원 직원으로 들어앉혔을지도 모르죠. 저는 원래도 이혼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하는 행동이 정말 가관이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들켰다고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뒤 그 홍 실장에게서 직접 연락까지 왔습니다. 사모님, 저 홍유진 실장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죠? 원무과에서 일하는 강미애 씨요. 사모님이 꽂아준 친구라면서요. 며칠 전 저에게 홍유진 실장에 대해서 알려준 동생 친구 이름이 강미애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강미애 씨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들으셨겠네요. 저랑 원장님 사이에 대해서요. 라는 겁니다. 그걸 듣고 보니 일부러 미애가 나한테 얘기 전하라고 병원에서 소문내고 다닌 거구나 싶더라고요. 와,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쪽이랑 원장님 사이가 뭔데요? 다 들으셨으면서 뭘 그러세요. 저는 원장님한테 들을 거 못 들을 거 다 듣는데. 들을 거 못 들을 거가 뭔데? 원장님이랑 사모님 각방 쓰고 잠자리도 아예 안 하고 남남처럼 산다던데요?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 그렇게 지내세요? 안 만나본데 서로 불행한 결혼 생활 그만하시고 차라리 원장님이랑 이혼하시는 게 어때요? 라는데 내가 좋은 철 같은 쓰레기랑 결혼해서 별의 별일을 다 겪는구나 싶어서 씁쓸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참나. 그러니까 네가 원장님 상간녀인데 지금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 상간녀가 아니고요. 원장님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머리가 띨띨하니? 본처가 있는데 너랑 그러고 있는 거면 그게 상간이고 외도야. 멍청하니까 그러고 사나 보다. 참나. 그렇게 말하면 자존심이 좀 서세요? 라면서 깐족깐족 거리더라고요. 너야말로 이렇게 내 귀에 들리게 하다 못해 나한테 직접 이혼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어지간히 똥줄 타나 보다. 나랑 좋은 철 이혼이라도 하면 네가 이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다른 여자가 채갈까봐 엄청 불안한가 봐? 뭔 소리 하세요? 무슨 다른 여자요? 원장님한테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어디 있다고요? 사모님이랑 이혼하면 당연히 저랑 재혼하신다고 했어요. 라는데 저는 그 말에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홍유진은 좋은 철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더라고요. 유부남이랑 놀아나는 애가 이렇게 순진해서야. 나 통화 내용 자동 녹음되거든?
네 입으로 내 남편이랑 바람났다고 하고 뻔뻔하게 이혼해달라고 했지. 이거 그대로 증거로 써서 너 상간소송 걸어줄게. 제가 상간소송 건다고 해도 홍유진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었나 봅니다. 네, 얼마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혼만 한다면 상관없어요. 아, 그래? 그렇게 좋다 하면 내가 이혼해줄게. 좋은 철이 이혼 안 하고 재혼도 안 해줄까봐 안달이 난다는데 불쌍해서라도 내가 양보해줘야지. 저는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고 홍유진을 상대로 곧바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다릴 것 없이 그 전에 모아둔 증거로 남편을 상대로도 소송은 시작했죠. 이 더러운 꼴들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웃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홍유진을 병원에서 잘랐다는 얘기를요. 홍유진은 남편이 저랑 이혼하면 자기가 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줄 알았겠지만 남편에게 홍유진은 그냥 갖고 노는 여자 중 한 명일 뿐이었죠. 그런데 홍유진이 주제넘게 저한테 이혼 종용하고 병원의 원장님이랑 무슨 사이네 어쩌네 떠들고 다니니까 좋은 철이 홍유진을 자른 겁니다. 게다가 홍유진하고도 일방적으로 헤어진 모양이었죠.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너무 웃긴 겁니다. 한마디로 홍유진은 저한테 상간소송 당하고 남편에게도 팽을 당한 거였죠. 그 홍유진 변호사 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위자료 그까짓 거 낼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남편한테 팽당하고 나선 위자료가 너무 크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홍유진과 직접 통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유진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잘 지냈죠? 변호사 통해서 합의 좀 해달라고, 금액 좀 낮춰달라고 했다던데? 들으셨겠지만 제가 병원에서도 잘리고 돈이 없어서요. 내 남편하고도 헤어지고 제 물음에 홍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홍유진 씨,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나는 합의도 해줄 생각 없고 위자료 금액 낮춰줄 생각도 없어요. 네?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위자료 얘기 때문이 아니고 같은 여자로서 홍유진 씨 걱정돼서. 뭐가요? 합의금 얼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 약 먹고 지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검사는 해봤어요? 제 말에 홍유진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검사요? 홍유진 씨, 내가 좋은 철 그 인간하고 왜 헤어지는 줄 알아? 그 인간 바람난 여자 홍유진 씨 한 명 아니야. 엄청 많아. 원나잇 하고 다닌 여자들까지 합치면 셀 수가 없지. 네? 원장님이요? 그래요. 처음에 내가 좋은 철하고 헤어지려고 한 것도 좋은 철한테서 성병 옮은 여자가 나한테 연락 줘서 한 거야. 나는 그 후로 검사했는데 다행히 피임기구 확실하게 써서 그런지 별 문제가 없더라고. 홍유진 씨도 얼른 검사해보는 게 좋을 거야. 치마만 두르면 좋다고 해벌레 하는 게 좋은 철 그 인간이고 성병을 아주 종류별로 갖고 있을 테니까. 말도 안 돼. 뭐가 말도 안 돼. 좋은 철이 성병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아니면 상간녀가 너 말고 또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이번엔 제가 깐족거렸죠. 홍유진은 크나큰 충격을 받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홍유진도 병원 검사를 받은 모양인데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절규했다고 하더라고요. 홍유진도 성병 감염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해야 하는 질환도 있다고 하니까요. 배신당하고 병까지 얻게 된 홍유진은 엄청나게 분노한 모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잘리고 좋은 철한테 버림받고 나한테 상간소송 당하고 거기다가 성병까지 극한으로 몰린 홍유진은 좋은 철을 물었습니다.
저희 지역 유명 카페에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렸거든요. 유명 땡땡치과 조은철의 더럽고 추악한 실체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자신이 조은철과 내연 관계였던 것부터 그가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며 성병을 옮기고 다닌 성병 캐리어였다는 사실까지. 카페는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 뒤집어졌습니다. 어머 미쳤나봐. 우리 애 거기서 치료받는데 당장 옮겨야겠네요. 거기 원장 그렇게 친절하고 착한 척 하더니 완전 두 얼굴이었네요. 성병 캐리어라니 소름 돋는다. 저런 인간은 치과의사 면허도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료도 진료지만 친절하고 섬세하다고 더 유명했던 곳이었다 보니 그 파장이 더 컸습니다. 그 일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환자들의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고 남편의 치과는 제대로 타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원래는 환자들이 넘쳤는데 그 일 이후로 환자는커녕 병원으로 욕설 전화가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홍유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홍유진 역시 성병을 옮긴 일로 남편을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송과 개싸움만이 남은 거였죠. 저는 그 모든 소송이 벌어지는 와중에 조용히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서 이겨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았고요. 하지만 돈으로도 보상되지 않는 게 있죠. 그 일은 저에게도 큰 충격과 상처로 남았으니까요. 너무 기막힌 일이었고 남편의 치과가 화제가 되면서 저까지 덩달아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심했죠. 하지만 제가 가해자도 아닌데 부끄러워하고 민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어깨 당당히 펴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똥 제대로 밟았다 생각하고 제 인생에서 그 인간들을 지워버리기로 마음먹었고요. 그렇게 제 생활에 또 제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던 차에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외국지사 발령 기회가 왔는데 이번에는 길게 고민할 것도 없이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거든요. 더 늦기 전에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에 도전을 한다 생각하고요. 물론 그곳에 간다고 다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죠. 하지만 이렇게 기막히고 큰일을 한번 치르고 나니 저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고 좀 더 의연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결혼 생활과 이혼이었지만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 저도 한층 성장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제 스스로를 잘 지키며 씩씩하게 살아가려고요.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